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자의 그런 입자와 파동이 같이 있는 그런 성질을 설명하는 그런 실험으로 이제 지금은 널리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이러한 성질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의 정체가 뭐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왜? 아인슈타인은 진리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자와 파동이 같이 있는 이런 애매한 성격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죠. 자, 참고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아인슈타인은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은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과 빛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운동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 결국엔 붙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입자 파동이 같이 나타난다 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더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확정성 원리. 자, 어느 물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와 방향, 운동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위치를 안다면 다음 위치가 어디일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나타나서 위치와 방향을 알게 되면은 속도를 알 수가 없고, 속도를 알게 되면은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해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데, 즉 원자 핵을 둘러싼 전자가 과거에는 이러한 전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그런 모형으로 설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런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 핵을 중심으로 구름처럼 흩어져 있다. 자, 이 원자 핵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먼 부분에서는 확률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러한 전자 구름 형태로 있는 것이 현재의 원자 핵 모형입니다. 가장 최신의 핵 모형이고요. 이러한 위치를 봤을 때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여기에 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다음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여기쯤 어딘가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긴 하지만은 여기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다. 확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다음, 자, 3번 터널 효과. 자, 물질은 어느 벽에 막히면은 넘어갈 수가 없지요. 이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고 뭔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애매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입자의 성격이 나타나고 어떨 때 파동의 성격이 나타나서 이러한 벽을 통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터널 효과라고 합니다. 공간과 장애물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터널을 통과하듯이 그냥 통과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터널 효과라는 것이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까지 양자역학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이론이 알다시피 유명한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설로 불렸습니다. 빅뱅 가설이라고 불렀죠. 거의 이것을 믿는 것은 사이비 과학을 믿는 그런 수준으로 근거와 논리가 없는 그런 가설로 치부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서 그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대표적인 그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에 의해서 이것이 이론으로 인정받게 되죠.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스티븐 호킹은 아시다시피 그 루게리병으로 인해서 근위축증에 의해서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머리와 그 상상력으로 우주를 이해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훌륭한 그런 천체 물리학자신데, 이 스티븐 호킹이 젊은 시절에 로저 펜저스라는 그 수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뭔가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을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수학적 판단 이런 걸 통해서 극단적인 중력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천체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블랙홀이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평생을 블랙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이 있으면 중력은 공간을 왜곡해서 물질을 휘게 만든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중력이 있는 천체에서는 공간이 왜곡되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다. 심하게 휘어지지는 않고요. 사실은 천체가 있으면 약간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인 거죠. 다시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빛이 어디서나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천체가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휜다. 이것이 일반 상대성이고요. 이 중력의 값이 극한으로 가져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스티븐 호킹이 생각을 한 거죠. 천체가 있고요. 중력이 공간을 휘게 만드는데 극단적인 중력을 갖고 있다. 그럼 빛이 지나가다가 빨려 들어가겠죠. 자, 요 중력의 그런 중력장은 가상의 그런 공간을 지금 이미지화 한 거고요. 빛이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너무나 그 중력값이 극한으로 갔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천체, 이것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을 예견을 했죠. 블랙홀은 빛조차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연구를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가 증명이 되면서 스티븐 호킹의 그
블랙홀 이론은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티븐 호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다면 블랙홀의 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걸 얘기했던 게 화이트홀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화이트홀은 없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는데, 자신의 주장을 뒤엎었는데, 이 화이트홀 개념을 우주의 탄생에 도입한 게 그것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는 블랙홀. 우주는 점점 확장을 해나가는데, 자, 이거는 현재 우주 그 허블 망원경이라든가 우주의 천체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고요. 우주가 점점점 우리 천체, 우리 우주가 우리 은하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은하들은 점점점 멀어져 가는데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팽창해 나가는데 우주의 시작점으로 이게 시간이라고 봤을 때 시간이 이렇게 흐르겠죠.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이 우주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어떠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우주가 폭발하듯이 태어났다. 이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자, 빅뱅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양자역학처럼 빅뱅 이론도 처음에 그 이론의 가설이죠. 가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그 물리학자들이나 천체 지구과학자들이 비웃었어요. 크게 뻥 하고 우주가 나타났다는 말이냐? 뱅뱅뱅 하듯이 그 뻥 하고 그냥 우주가 폭발하듯이 그냥 나타났단 말이냐? 이런 무책임한 이론이 어디 있느냐? 비웃기 위해서 이런 빅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빅뱅. 크게 뻥 하고 우주가 태어났다. 몹시, 매우.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부정적인 의미.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정적인 의미 말이 있죠. 개. 요즘 개 많다, 개 좋다. 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개는 몹시, 매우라는 뜻의 부정적 의미였어요. 개 양아치, 개 망나니. 이때의 개는 몹시, 매우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빅뱅이론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하면 개뻥이죠. 그냥 뻥 하고 우주가 태어났다. 이것이 빅뱅 가설의 최초였는데, 이것을 스티븐 호킹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서 현재는 우주 탄생의 주요 이론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